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와 감동을 드리는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경매인의 99.9%가 이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제대로만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판례를 제대로 그 수익 모델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리스크 통제용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 판례를 잘못 적용해 가지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데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안 들어가게 되고 그 판례를 반대로 활용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수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수익 모델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죠?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 이게 대항요건이라고 하죠. 이 대항요건을 갖춘 날, 둘 중에 이제 어느 하나라도 날짜가 늦습니다. 그러면 늦은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은 발생한다.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죠? 가정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낙찰자인데 낙찰자가 대항력이 없는 종전 임차인과 재계약을 한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임차인이 과연 2차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시자고요. 2020년 1월 11일 날 은행에 저당권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임차인 A씨가 전입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임차인 A씨는 대항력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그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이제 입찰 기일 날 B씨가 최고가 매수인으로 호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20일 정도 있다가 임차인을 만나봤는데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종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었지만 재계약을 하자고 하니 명도의 부담도 줄고 그래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 날 재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전입신고, 점유 이것들은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대항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 1월 24일 다음 날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경락잔금 대출을 받았으니까 소유권 이전하면서 동시에 이제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겠죠. 그죠? 소유권 이전일과 저당권 설정일이 같은 날이겠죠. 그런데 또 이제 낙찰자가 이자를 갚지 못하는 바람에 그 저당권에 기해서 또 2차 경매가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종전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 임차인이 과연 2차 경매에서 대항력을 갖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는 기존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고 점유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입신고는 그 2차 경매의 원인이 됐던 그 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자, 기본적으로는 은행이 그 경락잔금 대출을 해줄 때에는 기존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알아서 낙찰자가 처리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드릴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최선순위로 이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바로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은행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해줘서는 또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그런 것들은 이 판례일 겁니다. 2002다 38361 판결인데 대항력이 없는 종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을 하고 바로 이제 그 경락잔금 대출을 받으면서 그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럴 때 대항력이 있겠는가라는 사실관계에서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내렸냐면 경매 절차에서 낙찰인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종전 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낙찰 대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낙찰인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낙찰인과 종전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종전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인이 낙찰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라고 판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하니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락잔금 대출을 해준 은행보다 선순위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임차인한테 대항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판례였거든요. 결국 이제 은행은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기존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재계약한 경우에도 2차 경매가 진행됐을 때는 그 임차인한테 대항력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 2002다 38361 판결의 취지이다. 그러니까 경매 중고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판례에 따라서 종전 임차인과
재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은행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종전 임차인을 보호한다. 그런 취지에서 대항력을 인정해 주니까 이런 물건이 만약에 이제 경매에 나왔다 한다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심을 해 오셨겠죠. 근데 이 2002-38361 판결은 어떤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2002-58016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전차인 갑이 병회사 소유 임대차 아파트의 임차인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를 했습니다. 전대차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에 을이 원래 임차인이죠. 병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 전환받아서 그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에 경유했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비록 임대인인 을이 갑과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리고 갑이 위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이 아파트에는 전차인 갑이 거주하는 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들이 보기에는 갑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걸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 취득하는 즉시 대항력을 인정해줘도 그 제3자들의 그런 그 신뢰를 해칠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판결을 내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생길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경락잔금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은 재계약을 체결했는지 말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경락잔금 대출을 맞는 이 소유자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드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임차인에 대한 신경을 안 썼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출을 해줬는데 만약에 이제 그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게 되면 은행의 신뢰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은행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낙찰자가 은행을 속여가지고 대출도 받고 그다음에 임차인도 드리고 이중의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했고 그 점유도 해왔기 때문에 제3자가 볼 때는 이 소유자가 아닌 새로운 임차인이 살고 있었구나. 그거는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전입신고였겠구나. 그런 공시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공시의 기능을 떠나서 낙찰자가 소유자도 아닌데 잔금도 아직 안 냈지 않습니까?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에 불과한 사람이 기존에 있는 임차인과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로 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유효한 임대차로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남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흔히 임대차 계약은 소유자와 체결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반드시 소유자는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갖는 경우 그런 경우에 유효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거든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제 시행사로부터 분양을 받았습니다. 잔금을 다 냈어요. 근데 소유권 여등기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분양대금을 냈으니까 시행사가 저한테 열쇠를 줘요. 임대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비록 등기를 하지 않아서 소유권을 갖지는 못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당연히 이제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로 보는 거죠. 그런데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 잔금도 못 냈고 임대 권한도 부여받지 않았겠죠. 전소유자가 낙찰자한테 임대 권한을 주는 경우는 없을 거지 않습니까? 최고가 매수인에 불과한 낙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과연 그게 유효한 임대차가 되겠는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의문을 해결해준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2-93794 판결인데 갑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을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을은 이제 매각대금을 경락잔금 대출을 받으면서 완납을 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날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과연 그 임차인 갑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항에서 정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원심 판결, 고등법원 판결은 있다. 대항력을 취득한다. 아까 같은 그런 이유였겠죠. 기존에 이제 공시 작용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다라고 봤지만 그거를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법리 오해가 있다라고 파기환송을 한 게 2012-93794 판결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임대차가 유효한 임대차가 되려면 소유자랑 체결을 해야 되는 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해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되는데 그런데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에 불과한 자, 낙찰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과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보호되는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볼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갑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불과한 을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인 확정 일자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도 과연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줄 수 있겠는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그 판례랑 뭔가 정반대의 입장인 것처럼 보여지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판례에 의할 때에는 대항력이 없게 되는 거죠. 일단은 임대차 관계가 유효하지 않다고 했지만 결국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무효인 임대차 계약이 유효화될 거니까 결국은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그 대항력 취득 시점이 최고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는가 아니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거로 보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전입신고들은 임차인을 전입신고한 것이 아니고요. 적법하게 전입신고한 거로 보는 거는 그때로 본다고 치게 되면은 대항력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 0시부터 취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일날로 경락잔금 대출했던 은행은 당연히 선순위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게 되고 오히려 은행이 보호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판결에 의하면 대항력이 있게 되고 이 판결에 의하면 대항력이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2002-38361 판결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불과해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도 대항력을 인정해 준 건가?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낙찰자가 이제 장모였고 원래 소유자가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장모가 거의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뭐 임대도 놓고 막 그랬던 그런 사실관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자는 사위였지만 자기가 이제 낙찰을 받으면서 임대 권한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기존의 임차인과 재계약을 체결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모한테는 임대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안에서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사실관계였죠.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에 불과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갖고 있었던 낙찰자가 임대 권한을 체결했기 때문에 쟁점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데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가 쟁점이 됐던 사안에서는 최고가 매수인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이 요 판례이다라고 구별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낙찰자가 기존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에 최고가 매수인에 불과한 지위에서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날 임대차 계약이 유효해지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전입신고를 미리 해놨다 하더라도 그날 마치 임차인으로 전입신고하는 걸로 봐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면서 경락잔금 대출해준 은행보다는 후순위가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대항력이 없다. 이러한 물건이 만약에 경매에 나왔다고 한다면 대항력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많이 떨어진 물건을 낙찰받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만약에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에서 재계약을 했다고 치자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댓글이 한 50개 이상 만약에 쌓이면 제가 한번 댓글로 한번 해답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